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좀 과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또 회개해야 될 것들도 나눴고 또 감사기로 적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매일 성품은 매일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면서 또 힘이 나셨으면 좋겠으면 인파워먼트 되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하면서 통하는 부모 모듈원 좋은 파트너 되기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려면 나와 또 가족, 이웃,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요즘 MBTI니 애니어그램이니 또 교류 분석 뭐 다양한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행동 유형 디스크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내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또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지 이런 부분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격 유형들 여러 가지 검사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처방적이고 규격화되고 또 결정론,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또 IQ처럼 무슨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당신은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오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거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이 좀 편하구나, 저런 좀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 자신도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어떤 결과들을 봤더라도 내가 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까 라는 생각들을 해나가시면서 이런 어떤 결과들을 받아들이시면 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통합되는 것들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력을 보시면서도 내가 보완할 게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different is beautiful이라는 말을 저도 참 좋아하게 됐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을 안다는 것이 개인을 이해하고 어떤 공동체의 조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또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참고 자료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로줄로 해서 이제 나에게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장 내 행동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4점을 매기시고요. 그 다음에 3점, 2점, 1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 줄을 보시면 단호한, 열정적인, 충실한, 신중한이 있는데 가장 나에게 맞는 게 단호한이다. 그럼 4점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이다 라고 하면 3점. 근데 나는 충실한 것보다는 신중한 것 같아. 그래서 2점. 그리고 난 충실한 거에 1점을 매기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두 번째, 자주적인, 사교적인, 순종적인 주의 깊음이 있는데 내가 주의 깊은 게 제일 높으면 4점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에게 가장 나랑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것, 내 행동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4점, 3점, 2점, 1점을 가로줄로 하시는 겁니다. 빈칸을 남기시면 안 되고요. 같은 점수, 비슷해 라고 해서 똑같이 1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0.1이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가 있으면 그거 2점 주시고 1점 주시는 식으로 4, 3, 1, 2, 4, 3, 2, 1이 다 이 가로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격, 이 형용사를 보시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현재 나의 성격과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것, 그 순서대로 4, 3, 2, 1 점수를 매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쭉 적어보시는데요. 네, 1번 단호한, 열정적인, 충실한, 신중한, 여기에서 4, 3, 2, 1을 적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시면 세로로, 그래서 이 초록색이 있는 거 D 합계라고 하는 데다가 다 더해서 적어주시고요. 노란색, I 합계라고 되어 있는 것에 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S 합계,
해서 이 초록색의 점수 매긴 것을 다 더해주시고 또 C 합계는 같은 색깔 있는 점수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스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디스크 검사를 좀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합선을 하시고요. 네, 검사 잘 하셨나요? 결과들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수는 15점이고요. 15점에 높은 점수들 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CD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표를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높은 점수부터 차를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은 이제 중간 점수 이상이라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유의하시면서 점수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점수 결과대로 이렇게 보시면 각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코치형도 있고 전문가형, 조언가형, 뭐 교수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부족한 것들을 좀 바꿔서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골고루 점수가 나왔을 때는 슈퍼바이저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주도형은 D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중심이고 속도가 빠른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hat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냥 빨리 하자, 빨리빨리 해내자 이런 것들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교형들은 who, 누구랑 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즐기면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중심이고 일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이죠. 그에 비해서 안정형들은 관계 중심이긴 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내향적인 면들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라는 how를 이야기를 하고요. 함께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신중형은 이걸 왜 해야 하는데 라는 why 질문을 좀 많이 하고요. 하려면 똑바로 하자, 올바르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형은 주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 자녀로 본다면 굉장히 지시적이고 독단적인 부모형을 좀 갖고 있을 수 있고요. D형의 아이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강한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D형의 행동 특성을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주로 D형이신 분들을 이제 사진을 좀 갖다 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적이시고요. 또 장호동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다 D형의 특성을 갖고 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도형의 행동 특성을 보면 의사결정이 되게 빠르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해내는, 위험이 있더라도 감수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리더십 성향이 강해서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이시죠. 한편으로는 낙천적이고 또 경쟁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자신의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종종 가로막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빠른 의사결정, 또 성과, 이게 뭐가 중요한데 결론만 얘기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누가 내 자리를 넘봐? 이런 생각, 그래서 직접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D형의 약점은 이제 분노, 그래서 화가 좀 많죠.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로바로, 그래서 아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했지만 고속도로 필요하면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고속도로 빨리 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보통은 잘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D형들, 주도형들은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빨리빨리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오만하다, 충동적이다, 화 잘 낸다, 통제적이다, 말을 듣지를 않는다, 사람들의 말을.
권위주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형이 또 이렇게 오해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팀 라헤이가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D형이 성령 충만해지면 역동적이고 유능한 크리스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일 중독인 가능성들이 많아서 모든 걸 하지 않아도 뭐 크게 일을 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변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에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 잘 안 돌보겠죠.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건강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헌신하는 겸손함으로 다가가게 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사람으로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교형을 좀 볼까요? 사교형은 사교적이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부모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이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사교형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오프라 윈프리, 이효리 이런 사람들을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교형의 행동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말하기를 되게 좋아하고요. 또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넘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이런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정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때 한 가지 일을 마치기 전에 또 다른 일을 벌이거나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이하게 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활기차고 개방적이고 친절한 면들이 많고요. 또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들. 그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러면 동의하는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굉장히 상대방이 같이 대화하는 것을 즐기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고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교형의 약점도 분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이런 분노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사교형들이 이제 단점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의지가 약하다. 그냥 하나를 끝까지 마무리 못하는 부분들, 진득하지 못하다, 자기 중심적이다,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것 같다,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을 잘하는, 설득을 잘하는 사교형이기 때문에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은 말을 위한 말을 했고 사람들과 그 분위기 안에서 뭔가를 맞춰갔다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임파워먼트하는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외향적이고 분위기 메이커였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또 주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을 나눠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새로운 인생 목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면 내 자신과 또 가족의 행복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제해 주기를 인도하시기를 맡기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있겠는데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S형 보겠습니다. S형은 안정형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김준현, 카터 대통령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좀 내성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속도가 느리고 또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는 게 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네, 좀 여유있고 부드러운, 그래서 이런 분들도 부드럽게 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효율적으로도 참을성도 많고 뭔가를 꾸준히 해내실 수 있는 분위기도 해서 장인들도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의사 결정할 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많이 고민하고 또 적응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람들 돕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 갈등을 안 일으키려고 또 화가 날 때도 참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계획 수립하는 것 이런 거 안전하게 뭔가를 안정감 그래서 평화롭게 분위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역할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 조심성 있게 일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요. 김진현 씨 보면 이제 먹는 것과 연결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S형의 약점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굉장히 두려움의 요소로 안정형에게는 다가오는데요. 안정형이 또 많이 듣는 말이 게으르다, 우유부단하다, 완고하다, 무심하다, 겁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생산적이고 신실한 리더와 사역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S형이 가장 충실하게 지금의 일들을 해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영화를 찍는다라고 하면 감독의 역할은 이제 주도형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I형은 배우 역할을 한다면 S형은 촬영기사 그래서 그걸 찍어내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곧 얘기 드리는 신중형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안정형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맡은 일들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유머로 또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요. 사실 시작이 느리고 이런 분이셨지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제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차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좋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들, 성령 충만하기 전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 생각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C형, 신중형인데요. 부모님으로 말하면 분석적이고 성과 중심의 부모고 또 차분하고 성취적인 아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C형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석희 씨가 있고요. 빌 게이츠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신중형은 되게 말이 적으면서 꼼꼼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인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나 이상이 굉장히 높게 갖고 있어서 그거를 맞춰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이 좀 정확하게 올바르게 되는 것을 중요시하고 권위와 규칙 그리고 자신이 신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한 거 선호하시고 세부사항에 초점을 두고 또 대인관계에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형, 신중형의 약점은 역시 두려움입니다. 내가 신뢰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중형이 듣는 억울한 이야기들이죠. 우울하다, 자기중심적이다, 비판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듣습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고 냉정하고 또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생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요.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은 연민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역할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형이 또 재능이 많으세요.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능들이 더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하셨던 것들을 이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일이 없이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깊이 맛볼 때 자기에게서 몰입하고 몰두했던 것들,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도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에서
신뢰를 하고 다시 성령 충만해졌을 때 많은 것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디스크 행동 유형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정리된 것을 보시면 디스크 행동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과 사람 중심인지 또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이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배우자나 또 우리 가족들, 교회, 직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또 맞춰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좀 이 디스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도형을 보면 일 중심이고 빠른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일을 해내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을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기피하는 것은 명령받는 거, 내가 하는 일을 방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핵심 능력은 직관력과 추진력이라서 이 직관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런 걸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빠른 이야기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주도형들은 결론만 얘기해.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소통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중심이다 보니까 인간미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좀 하는 것이 좋겠죠. 아이들도 주도형인 아이들의 경우는 뭔가 해낸 것들을 좀 칭찬해주고 직관력과 추진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미도 좀 부족한 것들을 좀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 명령하고 방해하는 것들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칭찬의 강도는 1에서 10의 강도면 한 5의 강도?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었어? 뭐 이런 칭찬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교형들은 이제 사람의 관계 중심이고 빠른 것들을 좀 관계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것, 주목받는 것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무시받거나 거부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못 견뎌할 수 있어서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특히나 필요합니다. 설득력이나 상상력 이런 것들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 칭찬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집중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칭찬은 10의 강도에 가면 거의 10의 강도로 하셔야 돼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 대단하다. 이렇게 크게 10의 강도로 해주셔야 칭찬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교형의 아이들은 이렇게 좀 칭찬을 좀 과장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칭찬과 인정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정형은 어떨까요? 안정형은 사람 중심이면서 원만한 관계, 또 속도가 천천히 가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안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화롭게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킨다든가 압박감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코 도움이 안 되고요. 인내력과 포용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격려하면서 대신 또 추진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또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안정형이 뭘 하겠다고 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안정형에게는 이 먹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또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칭찬에 있어서도 10의 강도에서는 3 정도? 네,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신중형은 어떨까요? 신중형은 일중심이고 뭔가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신뢰받는 것 이런 것이 핵심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좀 우리가 봐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드러나거나 또 오해받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그리고 분석력과 정확성을 갖고 또 완벽하게 뭔가 신뢰로운 사람으로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생각들이 또 대부분 또 맞게 또 어떤 공동체나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완벽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때로는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좀 기억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아이들에게 또 신중형에게 좋은 칭찬은 침묵하는 것. 네, 대신 존경의 눈빛, 칭찬의 눈빛을 막 쏴주시는 거죠. 전혀 얘기 안 듣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와, 잘했다. 어쩜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고 분석력도 뛰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얘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우리 또 궁금하시죠? 주도형은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뭔가 업적을 만들고 큰 꿈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위인정 이런 걸 읽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교형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많이 주시면 좋고요. 화술을 이용해서 뭔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예체능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안정형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도움이 되고요. 또 관계가 친밀한 것들 중요하고 너무 높은 목표를 정하면 힘드니까요. 낮은 목표를 점점점 해서 목표를 높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학습이나 또 어릴 때 습관 형성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신중형은 어떤 본인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과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요. 칭찬을 해도 합리적으로 내가 칭찬만 받을만 하다라고 본인이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기회, 시간들을,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하게 하려면 이제 주도형은 큰 꿈 꾸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10등인 사람, 그다음 5등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넘어설 상대를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도형에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과정을 좀 즐기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세부사항 신경 쓰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교형은 이제 밖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정리하고 메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우선순위 정하고 계획 정하는 거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멋진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고요. 안정형은 굉장히 꾸준하게 가는 것들, 그리고 눕거나 뭔가 자꾸 이렇게 먹거나 이런 식으로 좀 회피할 수 있어서 일단 하고 지금 하는 것, 협력자를 구해서 하는 것들을 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공부하자 말하면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신중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에 더 꽂혀 있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숲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뭔가 너무 세부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 실수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 배우자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공부하자라고 말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 또 감정적, 환경적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유형에 따라서 잘 해주실 때 부모에 대한 반감 이런 거 연결돼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각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도형 학생 같은 경우는 지시받거나 강요받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분노 조절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교형 학생들은 친구의 유혹, 휴대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해주시고요. 또 선생님이 싫으면 과목이 싫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또 잔소리 이런 거 싫어하니까 이런 것들도 잘 좀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정형 학생, S형 학생들은 공부를 막 해야 되면 압박감 느끼는 거, 두려움 갖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죠. 또 미루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 좀 도와주시고요. 또 컴퓨터 이런 것들에 또 너무 빠져 있으면 S형 학생들 또 학습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C형 학생, 본인의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신이 그 기대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수치심이나 또 우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수선한 환경 싫어하니까 좀 깨끗한 환경으로 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언어를 서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게리 셰프먼이 이제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했는데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정말 이 커피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와야, 사랑이 들어와야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컵 주변에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이 컵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날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면서 각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입니다.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들, 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서로 얘기해서 그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사랑의 제1 언어신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면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말, 네, 존재에 대한 사랑과 인정, 존경, 감사, 격려 이런 어떤 말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편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명령하거나 비꼬거나 욕설, 또 영혼 없는 말 이런 거 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어떨까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잘 경청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함께하는 활동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피해야 되는 것은 잘 듣지 않는 거죠.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가로막고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서 뭔가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것도 그냥 공감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선물은 여러분들이 뭐 크고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걸로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달하는 그 과정들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당신이 생각나서 꽃 한 송이 샀어 이런 것들이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뜻밖의 선물이라든지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영혼 없는 선물 이런 거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기념일을 망각한다거나 이렇게 받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받고 무반응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 다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봉사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 도와줄 거 없어? 시켜서 막 하거나 생색내는 거 하지 않고 원하는 거 뭐야? 이렇게 해줘서 봉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감정의 생명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루에 최소 4번은 포옹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닥토닥 쓰담쓰담 이런 거 필요하고 또 부부간에서는 섹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은 강제적으로 위협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좀 체크하시면 좋겠는데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1위고, 선물이 2위고,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더불어서 상대방, 내가 좀 알고 싶은 사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한번 대화를 나눠서 실제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스킨십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불식하시고 정말 상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은요, 이 5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은 이 5가지를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스코와 사랑의 언어 배우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재미있으시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